양파와 함께 무심코 드신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브라보 건강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식탁 위의 불로초 양파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 벽화에 재배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양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식재료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 2위에 오를 만큼 모두에게 사랑받는 건강 채소입니다. 양파에는 대표적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C, 칼슘, 인, 철 등의 다양한 영양소 이외에 페르세틴, 알리신, 프로바이오틱스, 글루타티온, 플라보노이드, 콜린, 유황 성분, 유화 프로피랄린 등과 같은 유효 성분이 무려 150여 가지나 들어있어 건강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산화 스트레스의 원인인 활성산소의 농도를 제어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해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항염증 작용 역시 뛰어납니다. 또한 혈관 청소부라 불릴 만큼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뛰어나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파의 이런 항산화, 항염증, 혈관 건강 효능이 치매와 암의 원인이 되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양파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치매와 암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양파에 들어있는 비타민 B6와 엽산은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해줍니다. 또한 양파 속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은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 피부 및 모발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또한 양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과 인은 뼈와 치아의 구조와 밀도를 증가시키고 골다공증과 치주병을 예방합니다. 양파의 효능은 이 외에도 너무나 다양해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정말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양파를 매일같이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양파를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에 좋은 양파라 하더라도 궁합이 맞지 않는 식품과 함께 드시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하실 경우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치매나 암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양파 섭취법과 건강 점수를 올리는 양파 섭취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양파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한 다양한 팁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건강 정보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도 행복 주시면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 같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브라보 건강 라이프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튼튼하고 건강한 정보만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양파 섭취법 첫 번째는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하얀 황금이라 불리는 우유는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대부분 함유하고 있어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양파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불량, 복부팽만,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파 손질하실 때 눈 따가워서 눈물 흘려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바로 그 성분이 유화 프로필알린이란 성분인데요. 소화액의 분비를 돕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좋은 효능도 있지만 위나장에서 점막을 자극해 소화기관을 쓸데없이 자극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지방, 철분, 락트산 등과 같은 성분들은 양파의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양파의 유화알린 성분과 반응하여 소화불량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복부팽만, 가스, 메스꺼움, 위통, 설사 등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같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파와 우유에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이 둘의 알레르기 반응이 겹치게 되면 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파와 우유 꼭 따로 드셔야 하지요. 물론 두 가지 알레르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 둘 중에 하나라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전문의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과 우유의 비타민 K가 더해지면 일부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일으켜 그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흡수를 지연시켜 혈액 근고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근고 장애가 있는 분이나 수술 전후에는 양파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주치의와 복용 여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유 대신 어떤 식재료를 양파와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조합은 바로 오미자와 식초를 양파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오미자, 식초 참 건강에 좋은 식품인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등 5가지 맛이 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오미자는 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약재나 차로 활용되어 오던 영약입니다. 그리고 곡물이나 과일을 발효시켜 만든 식초 역시 예로부터 건강과 미용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익히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 둘은 혈관 건강, 당뇨, 간 건강, 면역력 개선, 치매 예방, 항암 작용, 비만, 골다공증 예방이나 치료 이외에도 다양한 건강 효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 효능이 꽉꽉 들어찬 오미자와 식초를 양파와 함께 먹으면 우선 지방의 합성과 축적을 억제하고 에너지 대사를 증가시켜 비만을 예방하고 체중 조절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에 들어있는 효소와 오미자,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식품의 소화와 흡수를 돕고 장내 환경 및 장 기능을 개선해 소화와 배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양파의 퀘르세틴과 오미자의 비타민C와 폴리페놀, 그리고 식초의 유기산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올려줄 뿐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암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 면으로 양파의 오미자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건강에 참 좋겠죠? 드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양파와 오이를 채 썰어 넣고 시원하게 오미자, 청과 식초로 국물을 낸 냉국을 만들어 드시거나 식초, 오미자, 청을 비율에 맞게 섞어 모듬 야채 피클을 만들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기 장애나 위장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같이 드실 경우에는 하루에 양파 200g, 오미자 4개, 식초 15에서 30ml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양파 섭취법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부와 같이 드시는 건데요. 두부 조림 많이들 드시지요? 간편한 조리법에 비해 맛이 좋아 자주 해 먹게 되는 음식인데요. 저 같은 경우 두부 조림을 할 때면 항상 양파를 채 썰어 올려 먹게 됩니다. 참 맛있습니다. 하지만 맛으로 치면 최고의 궁합일 것 같은 조합인데 영양학적으로는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양파와 두부에는 각각 옥살산과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수산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아 신장의 결석을 형성할 수 있고 쌓이게 되면 극심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각할 경우 신장 기능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당뇨로 인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양파와 두부를 함께 드시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파와 두부에는 각각 퀘르세틴과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양파의 요오드 성분과 두부에 함유된 철분의 흡수를 서로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양파와 두부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시려면 따로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부 대신 어떤 식재료가 양파와 어울릴까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조합은 바로 양파와 템페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템페는 국내에서는 다소 낯설고 생소한 식재료지만 우리나라의 청국장, 일본의 나토와 더불어 세계 3대 콩 발효식품으로 무려 10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닌 인도네시아 국민 식재료입니다. 식물성 고단백 발효식품인데다가 발효식품 특유의 끈적임이나 쿰쿰한 냄새도 없고 식감도 좋아 최근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템페는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사포닌과 아이소플라본,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소도 풍부해 장 건강, 혈관 건강, 간 건강, 항산화 기능, 골다공증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템페는 발효 과정에서 옥살산을 분해하거나 제거하는 효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옥살산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양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템페는 옥살산이 많은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오히려 옥살산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옥살산에 민감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두부를 대체하기에는 딱인 식품입니다. 또한 양파와 함께 먹을 경우 서로가 가진 각자의 영양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건강 효능 역시 서로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오늘은 두부조림 대신 양파를 곁들인 템페 조림 어떠신가요? 자, 그럼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양파 섭취법 세 번째를 알아볼까요? 바로 양파를 즙으로 드시는 겁니다. 조금 의아한 분들 많으시지요?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양파는 영양 성분 이외에 특효 성분만 무려 150여 가지가 넘는 만큼 건강 효능 또한 다양하고 상상 이상인 최고의 채소입니다. 이런 양파의 건강 효능을 싸고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양파즙 역시 일반적으로 양파의 영양 성분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양파를 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성분의 농도가 올라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특정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양파즙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우선 만성 콩팥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인데요. 양파에는 칼륨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몸속 전해질이나 노폐물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양파즙을 많이 먹을수록 칼륨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신장에 큰 부담을 주거나 심장을 과도하게 뛰게 하고 심지어 돌연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이 중요한 당뇨병 질환자들께서도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양파에는 인슐린 기능을 활성화하는 크롬 성분이 풍부해 당뇨병 환자들에게 특히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를 즙으로 만들면 성분이 농축되면서 당도가 올라가고 섬유질이 사라져 씹을 필요가 없으니 영양소 흡수의 속도가 빨라져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즙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지요. 더욱이 당뇨병 환자는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앞서 말씀드린 만성 콩팥 질환자와 마찬가지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칼륨이 몸속에 쌓여 심장 박동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위가 약하신 분도 양파즙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양파즙은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 위장장애나 소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평소 항응고제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양파즙의 복용으로 혈액의 응고 능력이 과도하게 감소하여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일부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약의 효과가 변할 수 있는데요. 수술 전이신 분들은 수술 중 지혈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출혈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꼭 의사의 복용 지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소두증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양파즙 섭취 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양파즙 대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생으로 드시는 방법인데요. 양파의 영양 성분을 손실 없이 드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양파에는 페르세틴이나 알리신, 크롬과 같이 혈당을 낮추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양파를 생으로 먹으면 이러한 성분들이 열에 의해 파괴되거나 변질되지 않아서 효능이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생양파는 열을 가한 양파즙과는 달리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조절이 가능하고 열량과 탄수화물이 적고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신장병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의 식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칼륨 함량 역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장병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른 섭취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감염에 취약한 만성 콩팥 질환자의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혈당 관리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걱정인 분들은 양파, 생으로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아삭한 맛에 신선하고 수분 함량까지 많은 햇 양파가 비교적 매운맛이 덜해 생으로 먹기에는 거부감이 덜하실 텐데요.
햇 양파가 아니더라도 일반 양파 4분의 1개를 잘라 식초를 살짝 뿌려 드시면 무리 없이 섭취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파의 매운맛과 향 때문에 도저히 생으로 먹기 어렵거나 위장이 약해 복통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있으신 분이라면 양파를 볶거나 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파를 볶거나 찌면 매운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올라와 섭취가 용이해지고 영양소 흡수가 잘 됩니다. 단, 양파는 열에 약한 비타민C와 B그룹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볶거나 쪄서 먹을 때는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조리하고 양파를 볶을 때는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이나 트랜스 지방량이 적고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포도씨유, 카놀라유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씹기가 어려워서 꼭 액체 형태로 드셔야 한다면 양파 껍질을 차로 우려 드시거나 육수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페르세틴, 갈릭산, 캠페롤, 글루타치온, 황화알릴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들은 항염, 항암, 항균, 해열 등의 작용을 하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염병을 예방합니다. 특히 페르세틴의 경우 양파 전체의 약 20% 정도가 껍질에 들어있다고 하니 껍질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죠? 양파 껍질은 햇볕에 2-3일 정도 말리면 세균이 없어집니다. 또한 양파는 병충해가 적은 농작물로 농약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염려가 되시면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궜다 씻으면 해로운 성분이 제거된답니다. 양파 껍질 잘 손질해 두셨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천해 드리자면 양파와 레드 와인을 섞어 만든 양파 와인을 드시는 건데요. 양파의 주요 항산화 성분인 페르세틴과 미리세틴 등의 플라보노이드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으로 우리 몸에서 위액에 잘 흡수되지 않고 장내 세균에 의해 활성화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성분의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양파를 알코올에 넣어 항산화 성분을 침출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드와인에 양파를 섞으면 와인과 양파에 각각 함유되어 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과 페르세틴이 만나 극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 탄생합니다. 한마디로 항산화 어벤져스인 거죠. 실제로 2016년 대만의 후이팡치유 박사팀이 국제학술지인 식물용법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양파 와인을 10주간 복용한 사람들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했으며 대사증후군 질환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양파 와인은 일반 와인보다 항산화 효과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양파 와인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레드 와인 한 병에 양파 3개를 잘라 넣고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일주일 숙성시키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 50ml씩 음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양파 와인은 알코올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마시면 간 손상이나 속쓰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고려해 적정량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양파 섭취법 4번째는 양파를 튀김 요리로 드시는 겁니다.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맛의 튀김 음식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양파도 튀김으로 드시면 참 맛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양파라도 튀김으로 드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자연적으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일정량 이상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신경계의 독성을 일으켜 신경세포의 손상을 일으키거나 신경 전달물질의 기능을 방해해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각종 정신질환을 야기합니다. 또한 양파튀김은 지방과 열량이 높은 음식으로 과다하게 섭취하면 당뇨병, 심장병, 비만 등과 같은 질환의 위험이 커지게 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뿐 아니라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파튀김은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 고혈압을 유발하고 세포 속의 수분을 빼앗아 메스꺼움과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파튀김이 먹고 싶다면 가급적 적은 양을 먹고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나 과일을 함께 먹거나 살짝 구운 양파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추천해 드리는 4번째 최고의 식품은 바로 통곡물입니다.
통곡물에는 비타민 B군,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장 건강을 증진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고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통곡물을 양파와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 기능이 좋아지고, 양파와 통곡물이 가진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의 손상과 노화를 막아주고 암세포의 발생과 확산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양파와 통곡물을 같이 먹으면 치매와 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통밀빵과 양파 수프를 함께 드시거나 양파가 들어있는 반찬과 잡곡밥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 손질하실 때 도움되는 팁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파의 알리신, 페르세틴, 폴리페놀 등의 성분들은 양파의 겉껍질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양파를 손질할 때는 두 번째 껍질까지 벗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껍질까지 벗겨낼 경우 칼슘의 약 98%, 마그네슘의 약 87%가 손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파를 썰 때는 양파 결과 수직 방향으로 썰면 조직 세포가 더 많이 파괴돼 영양소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양파의 매운 성분인 황화물은 산소와 접촉할 경우 체내에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전을 예방하는 유익한 효소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파는 손질 후에 바로 조리하시기보다는 실온에 20에서 30분 정도 둔 후에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양파 섭취법과 건강 점수를 올리는 양파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양파는 우유 말고 오미자나 식초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두부가 아니라 템페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또 당뇨나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양파즙이 아니라 생으로 드시거나 볶음 또는 찜으로 해서 씹어 드세요. 마지막으로 양파는 튀김으로 먹지 말고 통곡물과 함께 드시면 치매나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 깔끔하게 되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건강해질 일만 남으신 겁니다. 몸에 좋은 양파,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 드시고 여러분의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브라보 건강 라이프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소개 많이 해주시고 모두가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